7. 노파와 형식이 하도 간절히 권하므로 영체도 눈물을 거두고 일어앉아 빙수를 마시고 배를 먹는다. 눈물에 붉게 된 눈과 두 뺨이 더 애처롭고 아리답게 보인다. 형식은 어른 선영을 생각하였다.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그 부모의 귀여워함은 피차에 다름이 없건만은 현재 두 사람의 팔자는 왜 이다지도 다른고. 하나는 부모 같고 집 있고 재산 있어 평안하게 학교에도 다니고 명년에는 미국까지 간다 하는데, 하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이 밤낮을 눈물로 보내는고. 만일 선영이로 하여금 이 영체의 신세를 보게 되면 단정코 자기와는 딴 세상 사람으로 알렸다. 즉 자기는 결단코 영체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이요 영체는 결단코 자기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으로 알렸다. 또는 자기는 특별히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영체는 특별히 하늘의 앙화와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알렸다. 그러하므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없이하고 전대하여 가난한 자는 능히 자기네와 마주서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길가에 굶어 떠는 거지들을 볼 때에 소위 제 것으로 사는 자들이 개나 돼지와 같이 천대하고 기롱하여 침을 뱉고 발길로 차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 조상 아니 둔 거지가 어디 있으며 거지 조상 아니 둔 부자가 어디 있으리요. 저 부귀한 자를 보매 자기네는 천지개벽 이래로 부귀하여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부귀할 듯하나, 그네의 조상이 일찍 거지로 다른 부자의 대문에서 그 집 개로 더불어 식은 밥을 다룬 적이 있었고, 또 얼마 못하여 그네의 자손도 장차 그리 될 날이 있을 것이다. 7, 8년 전 박진사를 보고야 뉘라서 그의 딸이 7, 8년 후에 이러한 신세가 될 줄을 짐작하였으랴. 다 같은 사람으로 부하면 얼마나 더 부하며 귀하다면 얼마나 더 귀하랴. 조그만 돌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이놈들 나는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로구나 함과 같으니 제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랴. 또 지금 제가 올라선 돌은 어제 다른 사람이 올라섰던 돌이요 내일 또 다른 사람이 올라설 돌이다. 거지에게 식은 밥 한 수를 주면 후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내 자손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는 뜻이 아니며, 그와 반대로 지금 어떤 거지를 박대하고 기롱함은 후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하여 달라 함이 아닐까. 모를래라. 얼마 후에 영체가 어떻게 부귀한 몸이 되고 선영이가 어떻게 비천한 몸이 될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식이는 입을 열어 서로 떠난 후에 지내던 말을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선생께서 가신 뒤에 2, 3일이나 더 있다가 저는 외가로 갔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했다. 외가에는 외조모는 벌써 죽고 외숙은 그보다도 먼저 죽고 외숙모와 내종형 두 사람과 내종형의 자녀들만 있었다. 이미 자기 모친이 없고 또 가장 다정한 외조 부모도 없으니 외가를 간들 누가 알뜰살뜰하게 하여 주리요. 더구나 내 집이 잘 살고 친척이 친척이라. 내 집에 재산이 있고 세력이 있을 때에는 멀고 먼 친척까지도 다정한 듯이 찾아오고 이편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가더라도 큰 손님같이 대접하거니와, 내 집이 가난하고 세력이 없어지면 오던 친척도 차차 발이 더러지고 내가 저편에 찾아가더라도 무엇을 달라러 왔나 하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다. 외숙모께서는 저를 귀해하셔서 머리도 빗겨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건만은 그 맛 오라버님 댁이 사나워서 걸핏하면 욕하고 때리고 합대다. 그분이면 참기도 하려니와 그 어머니의 본을 받아 아이까지도 저를 업신여기고 무슨 맛나는 음식을 먹어도 저희들만 먹고 먹어보란 말도 아니해요. 그 중에서도 13살 되는 새서방 제 외오촌 조카지요.
이 가장 심해서 공연히 2년 전년하였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내가 제 아주머니여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웃으며 매우 분하고 괘씸하여 보입대다. 옷은 집에서 서너 벌 가지고 갔었으나 밤낮 물 깃고 불때기에 다 더럽고 더러워도 빨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손으로 빨아서 풀도 아니 먹이고 다리지도 아니하고 입었습니다. 제일 걱정은 옷 한 벌을 너무 오래 입으니까 이가 끓어서 가려워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남 보는 데는 마음대로 긁지도 못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는 뒷우란 사람 없는 데 가서 실컷 긁기도 하고 혹 이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하다가 한 번은 맏 오라버님 댁한테 들켜서 톡톡이 꾸중을 듣고 아이들에게 이 오르겠다 저 헛강 구석에 자빠져 자거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사 때나 명절에 고기나 떡이 생겨도 제게는 먹지 못할 것을 조금 주고 그러고도 일도 아니하면서 처먹기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궤 속에 넣었던 은가락지 한 쌍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또 내가 경을 치나 보다 하고 부엌에 앉아노라니 아니나 다를까 맏 오라버님 댁이 성이 나서 뛰어들어오며 부재깽이로 되는 대로 찌르고 때리고 하면서 저더러 그것을 내놓으랍니다. 저도 그때는 하도 분이 나서 좀 대답을 하였더니 이년 이 도둑놈의 딸년 내가 아니 훔치면 누가 훔쳤겠니 하고 때립니다. 제 부친께서 도둑으로 잡혀갔다고 걸핏하면 도둑년의 딸년이라 하는데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쓰립대다. 저런 변이 있나 저런 몹쓸 년이 어디 있노 하고 노파가 듣다가 혀를 찬다. 형식은 말없이 조용히 듣고만 앉았다. 영채는 후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8. 그렇게 때리고 맞고 하는 쯤에 이웃에 사는 계집 하나에 와서 저 주막에 있는 갈보가 웬 커다란 은가락지를 꼈습대다. 어디서 났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새서방이 주더랍대다 그려. 새서방님이 요새 자주 다니는가 보더구만 합대다. 이래서 저는 누명을 벗었으나 그 다음에 오라버님 댁과 그 계집과 대판 싸움이 납대다. 이년 서방 있는 년이 남의 어린 사람을 후려다가 끼고 자고 가락지도 내가 가져오라고 했지 이년 하면 제 자식을 잘 가르칠 게지 남의 탓은 왜 해? 이 모양으로 다툽대다. 어린 것은 가르칠 줄은 모르고 장가만 일찍 들여서 못된 버릇만 배우게 하니 하고 형식이가 탄식한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장가도 아니 들이시는 게구먼. 영채는 형식이가 아직 취처 아니했단 노파의 말을 듣고 놀래어 형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장가 아니든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 이유가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없는가 하였다. 이전 부친께서 농담 삼아 너 형식이 아내 되련 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그때의 어린 생각에도 형식은 참 좋은 사람이거니 하고 사랑에 와 있던 여러 사람 중에도 특별히 형식에게 정이 들었었다. 이래 7, 8년간의 한강에 뜬 버들림 모양으로 갖은 고락을 다 겪으며 천의 지각으로 표류하면서도 일찍 형식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차차 나잇살을 먹어갈수록 형식의 얼굴이 더 정답게 가슴속에 떠나오더라. 혼자 어디 서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형식을 생각하고 울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몸이 팔려 기생 노릇한 지가 이미 6, 7년에 여러 남자의 청구도 많이 받았건만은 아직 한 번도 몸을 허한 적이 없음은 어렸을 적 소학 연려전을 배운 까닭도 되거니와 마음속에 형식을 잊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까닭이었다. 부친께서 너는 형식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을 자라나서 생각하니 다만 일시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후일에 그 말씀대로 하시려 한 것이라 하고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부친의 뜻을 아니 여기리라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실 육아하고 생자 생녀하였으려니 하고는 혼자 절망도 하였으나 서로 그러하더라도 나는 일생을 형식에게 바치고 달리 남자를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굳게 작정하였다. 이번 우연히 형식을 만나게 되니 기쁘기는 기쁘거니와 자기는 영원히 혼자 몸으로 지내려니 하였다. 그러다가 형식이가 아직 장가 안이 들었단 말을 들으니 일면 놀랍기도 하고 일면 기쁘기도 하나 다시 생각을 하여 보건댄 형식은 지금 교육계에 다니는 사람이라 행실과 명망이 생명이니 기생을 아내로 삼는다 하면 사회 평론이 어떠할까 하고 다시 절망스러운 마음도 생긴다. 형식으로 말하면 그동안 동경에 유학하노라고 장가들 틈도 없었거니와 그동안 고원하는 데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부를 핑계를 삼고 아직도 고원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심중에 영체를 생각하였습니다. 일찍 박진사가 형식을 대하여 직접으로 말한 적은 없었으나 박진사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양으로 보고 또 남이 전하는 말을 들어도 박진사가 자기로 사위 삼으려는 뜻이 있는 줄을 대강 짐작하였었다. 형식이가 박진사의 집을 떠날 때에 영채의 손을 잡고 다시 너를 보지 못하겠다 한 것은 여러 가지 깊은 슬픔이 많이 있어서 한 말이다. 그러나 그 후에 영채의 소식을 알 바 없고 또 영채의 나이 이미 관연이 된지라 응당 뉘집 아내가 되어 혹 자녀를 낳았을는지도 모르리라 하였다. 그러하지만은 인사의 뜻을 저버리고 차마 제 몸만 위하여 달리 장가들 마음이 없고 행여나 영채의 소식을 들을까 하고 지금껏 기다리던 차이다.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만나니 아무리 보아도 기생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벌써 여러 사람에게 몸을 더럽혔으려니 만일 그렇다 하면 자기 아내 못되는 것이 한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애쓰던 은인의 혈육이 이처럼 유락하게 됨이 원통하여 아까도 슬피 소리내어 운 것이요. 또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려 함도 행여나 기생이나 아니 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서로 되었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본을 받아 송죽 같은 정절을 지켰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형식과 영채는 피차의 저편의 속을 알고 싶어 하게 된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날 종일 밥도 아니 먹고 울다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집에 있지 못할 줄을 알고 어디로 도망갈 마음이 불현듯 납대다. 도망을 하자니 13살이나 된 계집아이가 가기를 어디로 갑니까? 영변 고모님 댁이 있단 말을 들었으나 어딘지도 모르고 또 고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 하니 거긴들 외가와 다르랴. 들은즉 아버지와 두 오라버님께서 평양에 계시다 하니 차라리 거기나 찾아가리라. 아무리 옥에 계시다 하기로 자식이야 같이 있게 아니하랴 하고 그날 밤에 도망하여 평양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저녁밥을 많이 먹고 식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9. 저는 외숙모님과 같이 잤는데 그 어른은 노인이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돌아 눕는 소리만 들리고 암만 기다려도 자는 양이 아니 보입니다. 그래 기다리다 못하여 뒷간에 가는 척하고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외숙모께서도 의심이 나시는지 옷은 왜 입느냐고 하십대다. 그래서 뒤보러 가노라 하고 얼른 문 밖에 나섰습니다. 여자의 옷으로는 혼자 도망할 수가 없을 줄 알고 제 조카의 옷을 훔쳐 입으리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도둑질을 하게 되었지요. 하고 웃으며 마침 저녁에 옷을 다려서 대청에 놓은 줄을 알므로 가만히 대청에 가서 제 옷을 벗어놓고 조카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때는 8월 14일이라 달이 째듯하게 밝고 밤바람이 솔솔 붓대다.
가만히 대문을 나서니 참 황황합대다. 평양이 동양인지 서인지도 모르고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가는고 하고 부모 생각과 제 생각에 저절로 눈물 납대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더 있지 못할 줄을 확실히 믿음으로 더벅더벅 앞길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대문간에서 자던 개가 저를 보고 우덕하니 섰더니 꼬리를 치면서 따라 나옵대다. 한참 나와서 길가 큰 돌배나무 아래 와서 저는 벌썩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 한참이나 울다가 곁에서 는 개를 쓸어안고 나는 멀리 간다.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까 보다. 1년 동안 내가 내 동무 노릇을 하였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고 멀리로 간다. 집에 가서 누가 내 거처를 묻거든 아버지를 찾아 평양으로 갔다고 일러라. 하고 다시 일어나 갔습니다. 참 걔도 인정을 아는 듯해요. 제 옷을 물고 메어 달려서 킁킁 하면서 도로 집으로 가자는 신용을 합대다. 그러나 나는 못 들어간다. 너나 들어가거라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걔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옵대다. 저도 외로운 밤길에 동무나 될까 하고 구태여 쫓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척오빠, 걔가 도리어 사람보다 낫지 하고 노파가 눈물을 씻는다. 영채는 도리어 웃으면서 그러나 어디로 갈지 길을 알아야 아니합니까? 지난 봄에 나물하러 갔다가 넓은 길을 보고 이 길이 서편으로 가면 의주와 대국으로 가고 동편으로 가면 평양도 가고 서울도 간다는 말을 들었기로 허방지방 그리로만 향하였습니다. 촌중 앞으로 지날 적마다 개가 짖는데 개 소리를 들으면 한껏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대다. 저를 따라오는 개는 짖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서 저를 따라옵대다. 그렇게 얼마를 가노라니 촌중에서 닭들이 우는데 저편에 하얀 길이 보입대다. 옳다구나 하고 장다름으로 큰 길에 나섰습니다. 나서니 한참이나 사방을 돌아보다가 대체로 달지는 편이 서편이려니 하고 달을 등지고 한정 없이 갔습니다. 이튿날 조반도 굶고 낮이 기울도록 가다가 시장증도 나고 다리도 아프기로 길가 어느 촌중에 들어갔습니다. 집집에 떡치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때를 지어 밀려다닙대다.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집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웃고 이야기합대다. 길 가던 아이인데 시장하여 들어왔노라 하니까 주발에 떡을 한 그릇 담아 내어다 줍대다. 시장하던 김이라 서너 개 단숨에 먹노라니까 사랑에 앉은 어른 중에 수염 많이 나고 얼굴 우툴두툴한 사람이 제 곁에 와서 머리를 쓸며 네 집 아인고 얌전도 하다 하면서 성 묻고 사는 데를 묻고 부친의 이름을 묻고 나이를 묻습대다. 저는 숙천 사는 김아무라고 되는 대로 대답하고 안주 외가에 갔다 오노라고 하였더니 제 얼굴빛과 대답하는 모양이 수상하던지 여러 어른들이 다 말을 그치고 저만 쳐다봅대다. 저는 속이 울렁울렁하고 낯이 혹혹 달아서 떡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나 절한 뒤에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온즉 장난꾼 아이들이 모여 섰다가 저를 보고 예 너는 어디 있는 아이냐 어디로 가느냐 하고 성가시게 모습대다. 나는 숙천 있는 아이다. 안주 외가에 갔다 온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달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이 말을 묻는데 뛰기는 왜 뛰어 하고 트집을 잡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 어리고 밤새도록 걸음을 걸어서 다리가 아파서 뛰지 못할 줄을 알고 우뚝 섰습니다. 그제는 아이놈들이 쭉 둘러서고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와서 제 목에다 손을 걸고 구린내를 피우면서 별별 말을 다 묻습니다.
대답하면 웃고 대답하면 또 웃고 다른 아이놈들은 웃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쿡쿡 찌르기도 하고 아무리 빌어도 놓아주지를 아니합니다. 한참이나 부대끼다가 할 일 없이 으아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리로서 큰 기침 소리가 나더니 서당 훈장 같은 이가 정자건을 젖혀 쓰고 기다란 담배대를 춤을 추이면서 오다가 이놈들 왜 그러느냐 하고 호령을 하니까 아이놈들이 사방으로 달아납대다. 저는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다름질을 하여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아이놈들이 욕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대다.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길에 나서니 개가 어디서 있다가 따라 나옵대다. 어떤 아이놈이 돌로 때렸는지 귀 밑에서 피가 조금 납대다. 저는 울면서 호호하고 불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쉬엄쉬엄 또 동으로만 향하고 갔습니다. 몸은 더할 수 없이 곤하고 해도 저물었습니다. 아까 혼난 생각을 하면 진저리가 나서 다시 어느 촌중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밥 굶어서 한 데서 잘 수도 없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주저하다가 어떤 길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하고 손을 한번 비틀고 한숨을 내어 쉰다.